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2월 28일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내가 진짜 이 브리핑 두산중공업 진짜 정리 브리핑만 한 게 1년을 넘었잖아요. 1년. 작년 재작년 9월인가? 아마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한 유상자 권리락 발생하고 유상자 전부터 이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권리락 발생하기 전부터 아마 9월 달부터 브리핑을 지금까지 이때까지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주가는 이때보단 좀 많이 올른 상태죠. 오른 상태인데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물려 계시는 분들, 이때 물려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 없고 위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만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부터 브리핑을 한 거는 뭐 다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25,000원까지 좀 올라갔지는 못했지만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강세 흐름들을 보여줘가지고 정말 기뻐요. 기쁩니다. 자, 일단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것들,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주가가 하락을 계속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3월 전후 유상리자 전까지는 대응 잡지 말자. 유상리자 전까지는 대응 잡지 말고 3월 전후로 보자.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내일이면 3월인데, 야, 제가 뭐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칭찬 한 번만 좀 해주세요. 물론 이제 대응을 좀 잡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매수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매수를 하셨든지 안 하셨든 간에 지금 비중 축소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현금 확보 타이밍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자, 물론 이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인데, 우리가 개선되는 것들, 분명히 좀 기대 요인들도 분명히 있어요. 추후에 더 간다. 더 간다. 근데 올라가기만 하진 않는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자,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갭이 뜬 다음에 시가가 무너지고 갭을 메꾸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차라리 다시 잡는 게, 현금 확보를 하고 손실을 줄인 다음에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그 현금 확보를 한 걸로 다시 잡는 게 평균단가가 더 낮아져요. 더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을 수익 구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킨 다음에 갭을 메꾸고, 갭을 일단 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갭이 뜨면은 갭을 메꾸기도 해요. 갭이 뜨면 뭐 이때는 갭을 확실하게 팍 떠가지고 뭐 이런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게 아니니까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줘야 돼요. 시가가 이탈하지 않고 지지 구간을 확실하게 받쳐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지 구간들을 살짝 이탈을 하면은 갭을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갭을 메꿀 수가 있어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꽤 나왔어요. 외국인들이랑 기관 금융투자들은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은 매수를 했네요.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를 했어요. 따라가면은 평균 단가만 높아집니다. 따라가면 비중만 높아져요. 한 차례 수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도 있어요. 있는 이유들, 두 번째는 유상증자 상장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요. 비율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 상장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이 갭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만큼은 됩니다. 그 정도는 됩니다. 이 봤을 때 유상증자 목적 뭐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유상증자를 하는 것들, 유상증자 상장일을 보자. 상장일이 비중이 0.12주기 때문에 크진 않은데 3월 4일이에요. 3월 4일. 자,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합리적일까요? 3월 4일까지 갭을 메꾸고 다시 가는 게 합리적일까요? 상장이 되면 비중이 그렇게 주식 수가 늘어나진 않아요. 늘어나진 않은데 3월 1일 휴장이죠. 3월 2일, 3일, 4일 딱 수목금이에요. 수목금.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움직임이.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주가가 갭을
만약에 메꾼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살짝 메꾸는 게 또 장기적으로 또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메꾸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럼 이걸 우리가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살짝 비중 축소를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현금 확보를 살짝 이제 여기서 이 저가 있죠, 저가. 이 종가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25,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비중 확보를 좀 한 다음에 여기서 지지 구간들을 받쳐주는 거 보고 확인하고 갭을 메꾼 다음에 상장이 되고 반등 나오는 거 그리고 돌파를 하는지 여부들 체크를 좀 하는 게 전략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겠냐,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상장이 돼버리면 어차피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상증자 한 가격은 13,850원이에요. 유증했던 거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올라간 이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원전이 주력이다. 말 바꾼 정부. 주가 폭등. 원전주 부활. 원전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소도 그렇지만 국내는 물론 국내는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땅덩어리가 작아서 땅덩어리가 많은데 원전은 많아. 말이 뭐 된다 뭐 그렇죠. 원전이 좀 탈원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돼요. 그게 말은 맞습니다. 근데 짓고 있는 거를 멈추기는 좀 그렇잖아. 멈추는 건 좀 안 짓고 있다가 많은 건 좀 그렇잖아. 자, 일단 뭐 그렇고 그건 뭐 제 생각이고 이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선이 다가왔고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대선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에너지 안보전으로 확대된다. 제가 이걸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잖아요. 에너지 안보전. 러시아하고 유럽이 전력난,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경계를 한단 말이죠. 유럽은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생겨가지고 천연가스도 올라가, 원유도 올라가, 가격들이 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일한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유일한 대안.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가스도 가격이 올라간다. 원유도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가 남았습니까? 풍력, 태양광, 그리고 원전, 수력, 그리고 수소 남았죠. 자, 풍력이랑 태양광은 단기적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구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력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이 세 개들은 제한적인 발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 얘네들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제 풍력은 바람이 계속 불어야 되고, 태양광은 일조량이 일정해야 되고, 수력은 그 물이 계속 떨어지는 게 일정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늘린다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는 원전과 수소가 있죠. 원전과 수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장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장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원전을 입찰을 받아야 설계사를 선정을 해야 이제 원전을 이제 이것도 그냥 설계 시공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분, 수소에 대한 부분들, 이 유럽의 이 가스 가격 강세, 원유 가격 강세, 더군다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고 크림반도 있고 독일 있고 폴란드 있고 여기 유럽 있고 EU 있고 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끊었어요. 러시아가 끊은 건 아니죠. 스위프트에 퇴출하면서 결제를 못 합니다. 결제. 그러다면 얘네들 전력은 어떻게 합니까? 전력. 갑자기 뻥 떴어. 그래서 미국이 수출을 해주죠. 미국이 수출을 해줄게. 그리고 한국도 수출을 해줄게.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가스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있겠냐고. 그럼 유럽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원전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유럽이 이런 상황들인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사실 뭐 말은 안 됐어요. 말은 안 됐어요. 우리도 뭐 우린 탈원전 할 거야. 우린 안 쓸 건데 너네는 써.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은 안 되는 것들이 되겠죠. 자, 5년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맞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지만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이거는 조금 뭐 그래요. 뭐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저는 일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막으려는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에너지는 무기를 활용하면서다. 이거는 유럽이 극도로 했는데 뭐 이렇게 됐죠. 그린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규정안을 발의한 것도 호재로 작용됐다. 이게 트리거가 된 거예요. 트리거.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향후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뭐 이거 말고 대안이 없어요. 이거 말고 뭐 가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풍력, 태양광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대안이 딱히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래도 수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수소 개정법 통과도 지금 안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추가적인 원전을 더 하진 않겠죠. 쟁점이 되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뭐 모르죠 이것도. 뭐 건설이 확정돼 7천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10%가량 공정을 진행했지만 탈원전 정책 인하로 공사가 중단됐다. 그래요. 탈원전보다 감원전 내세우고 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SMR 있죠. 국내 아니어도 어차피 상관없어. 국내 아니어도 어차피 상관없단 말이에요. 국내 원전 하든지 말든지 얘네들은 수출만 하면 됩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죠. 뉴스케일 쪽으로 미국의 S에너지 주기기 제작 위한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이게 2021년 9월 3일 기사예요. 옛날 기사를 갖고 온 이유가 뭘까요? 자, X에너지 SMR 설계 특성은 나오면서 유럽에서 고민거리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S에너지는 S에너지 SMR은 전력 생산이 주 목적이지만 각 모듈에서 발생하는 약 600도씨의 고온 공정열, 담수, 지역 난방, 셰일가스 추출, 수소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공정열을 얻기 위한 제가 또 정열인데 초고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지역 난방, 셰일가스, 수소 생산, SMR 이게 두산중공업이 같이 하고 있다. 고온가스로 SMR을 개발 중인 미국의 X에너지와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이거 그 MOU를 양해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있고 뉴스케일에 SMR 활동을 하면서 기자재를 납품하는 게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 여기 뭐 보면 뉴스케일이 3월인가요? 나스닥 상장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SMR의 수주를 받은 것들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들도 있죠. 준공을 시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주기기를 납품하는 게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뉴스케일의 SMR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수주가 확대가 될 수 있고 매출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당기순이익의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흑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 이 흑자가 증가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단기적인 부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 SMR 주기기 납품 이런 수주에 대한 목표 그런 부분들이 달성만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적어도 적자는 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오늘 양봉이 아니었던 게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근데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차익실현 매물들이 워낙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서 급등을 하면 제가 이제 갭 뜨는 걸 가장 싫어한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갭 뜨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일단 갭 뜨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축소를 시키고 봅니다. 완전히 다 정리를 하진 않더라도 물론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다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20%, 30% 그런 식으로 총 50% 정도 장 시작했을 때 시가 이탈한다 20% 이런 정도 정리를 하고 다음날 보면서 30%또 정리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좀 해 놓아요. 그래야지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 또 지지 구간을 받고 반등 나올 수는 있지만 이 구간들을 확인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평균 단가를 또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 구간들 좀 물량들이 매물대가 딱 여기에요. 딱 여기 때. 평균 단가가 여기서 이제 물려 계시는 분들 고가가 딱 여기에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갭을 메꾸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날 바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길 뚫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거 지지구간 보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잡아갈지 하면 되는 것들이고 이거는 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비중 확보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일 휴장이니까 내일 모레 움직임들 보면서 좀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탈한다 이날 종가랑 저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비중 축소 못 하신 분들은 비중 축소 하신 다음에 하단 구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돌파를 한다, 막 올라간다. 그러면 또 이제 상장일, 3월 4일이죠. 상장일 움직임들을 지켜보고 여기 전고점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매물 소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유도리 있게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있어요. 뭐 올라가면 야금야금 1주, 2주, 1주, 2주 보면서 야금야금 비율에 맞게 내가 뭐 10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주, 뭐 20주, 10주, 20주, 1000주니까 야금야금 아니면은 100주, 200주, 100주, 200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가다가 떨어지면은 뭐 이 매도했던 것들 다시 매수를 하고 평균 단가가 여기다라고 하면 여기로 낮추면 되겠죠.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긍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상향이 아닐까라고 보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잡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 중에서 나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100% 제가 다 맞출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단순히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